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방선거 빅매치로 꼽히는 서울 지역. 민주당의 대진표가 관심인데요.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계속 언급되는 또 다른 분이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아니던데요. 아직까지 선언 공식적으로 안 하셨죠? 네,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냈었고요. 3월 12일 날 사퇴서 제출하셨죠? 예, 그러면 냈었고, 보름이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여러 분들과 네. 이야기 나누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가 필요한지, 네. 출마의 의미가 있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이 무척 길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네, 결정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가요? 조만간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조만간요. 이제 네. 전에는 아무도 없다가 이제 송영길 전 네.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의지를 내고 계시고 그래서 예. 조만간 저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께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당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사실 한 가지 의견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찬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결정, 민주당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적절하진 네. 않은 것 같고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의견들, 여러 네.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당에서 좀 포함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당에서 고민을 할 것 같다는 말씀 속에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차출론, 본인은 적극적 의사가 없는데 당에서 당신 좀 나가주시오라고 떠다니는 형태를 우리가 흔히 차출이라고 하고요. 네. 본인 스스로가 내가 나갈래요라고 한다면 자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차출이다, 한쪽에서는 자출이다. 당의 결정이라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십니까? 우선 그 보도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텐데 예. 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들이 좀 모여서 일정 정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저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데 추대, 차출 이런 건 네. 아니다. 좀 당이 어렵고 힘들수록 원칙을 지켜가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원칙을 지키는 모습 속에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가장 네. 좋은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다고 하고요. 네. 그것이 당의 비대위 등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그렇게 모이신 분이 22분인가요? 서울시에 계신 국회의원분들? 22명인데 이제 네. 위임받고 참석하신 분이 계세요. 아, 분들이 네. 계세요. 네. 그런 분들까지 합치면 과반이 넘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아, 예. 네. 그럼 무척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전략공천식은 안 된다. 그리고 그 경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건 맞는 건가요? 주로 이제 그런 취지로 의견을 모았다고 저는 들었고요. 네. 제가 자리에 없어서 제가 아, 아주 구체적인 멘트라든지 네.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이재명 상임 고문의 의중 뜻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요, 그리고 여러 평론가들의 또 평론 속에서 이재명 고문의 뜻이 서울은 송영길, 경기는 김동연 이렇게 형성되었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맞는 건가요? 제가 아는 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런 직접적 표현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네. 그러면 박주민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네. 상임 고문께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어떤 의사표현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런 식의 의중에 대한 이야기조차 좀 부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의 여러 그 의견들은 네. 후보가 좀 결정되고 나서 각 네.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그 후에 이제 지원의 형태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의사를 밝히신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께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무척 열심히 공헌 헌신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재명 고문과 서울시장 출마를 포함한 지방선거 등과 관련한 말씀, 연락, 소통 있으셨나요? 저는 일부러라도 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아하, 네. 예,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그리고 제 주변에서 여러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들과 주로 상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혹시 조언 주시는 분 중에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어떤 분인지? 뭐 젊은 의원들은 저하고 좀 친하게 두루두루 지내니까요. 네, 젊은 젊은 의원들. 의원들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네. 또 뭐 서울 지역의 다선 의원님들하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예. 저희 지역의 당원분들이나 네. 뭐 같이 애를 써주셨던 여러분들하고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앞서 고민을 꽤 오래 하고 계셨고 조만간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결심 이런 것들이 박주민 의원의 결정에 커다랗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입니까? 사실 이제 전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뭐 참 이게 뭘 해보기도 뭘 안 해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일단 송영길 뭐 전 대표님께서 네. 의사를 밝히셨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대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경선으로 가는 그런 입장일 것을 저는 추측을 하는데 예. 그렇다면은 뭐 조금 더 제가 좀 편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고민할 수 있겠죠. 예. 네. 조금 의원님께 불편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민주당 비대위원회에서 네. 박주현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들 지방선거에 나서지 말라. 네. 그 중에 언론 보도들의 추정 속에는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 보도가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언급이 된다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임대차 3법 관련될 것일 겁니다. 네. 근데 과연 이제 임대차 3법이 예. 완전히 그리고 100% 실패한 정책인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당시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는 과정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했었고 네. 또 당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통과된 법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다 좀 고려와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임대차 3법의 영향과 효과, 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친 파장 등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아시겠지만 네.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임대차 네. 3법이 부동산 시장, 특히 전월세 가격 급등에 영향을 끼친 네.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임대차 네. 3법 폐지 혹은 축소 개정 검토를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현 정권 네. 법무부에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상황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팩트 체크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법무부가 이제 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임대차 3법 전면 뭐 개정 또는 폐지 뭐 등등등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보도는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 그 이후의 보도를 보면은 임대차 3법에 대한 어떤 전면 뭐 개편이라고 했던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 측의 공약을 요약한 부분이었고, 예. 예, 법무부는 네. 문제가 있다면은 분석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원론적인 의견만을 보고했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도에 나온 법무부 측의 의견이란 것은 법무부 의견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인용해서 법무부에서 네. 보고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의견은 추후에 검토 후에 내겠다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이란 말씀이죠? 네네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수위도 지금 네.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어느 정도의 폭으로 할지에 네. 대해서 지금 내부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상당히 많은 그 의견들은 다수는 아닐지라도 네. 시장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미세 조정 정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검찰 개혁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주민 네. 의원께서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윤석열 당선인 특검을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 관련돼서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항상 들어왔던 말은 네. 너희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를 무디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지금 검찰 개혁을 한다면 네. 그래서 수사 기소를 좀 더 분리되는 방식으로 어떤 제도 개선을 한다면 네.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 있는 기관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무마하게 해서 또는 수사를 무디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개혁을 한다는 비판은 이제는 성립되지 않는 비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가볍게 이제는 그런 네. 어떤 정치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네. 정말 가볍게 어떤 제도가 국민의 어떤 인권 침해를 막고 네. 검찰권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헌법적 원칙을 지킬 것인가 이런 각도에서의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편하게 이제는 봐주셔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라면은 사실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국민분들에게는 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은 검찰 개혁은 전혀 현재 민주당이나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등 뭐 현안 사건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동안 계속 지속해오던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 균형, 견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아시겠지만 그 비판 여론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스스로 여러 사안에 대해서 뭐 수사의 대상이 됐다라든지 또는 검찰 개혁 와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진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정리나 반성은 없는 상태에서 검수완박, 검찰에 대한 어떤 감정이 섞인 듯한 그 주장만 나오고 있다, 강경 대응만 나온다 이런 비판도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게 맞느냐, 예, 그렇지 않다라는 비판이라든지 입장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계속 이제 추구해 왔던 것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제도 개선을 조금 더 한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수사든 기소든 다 윤석열 이후에 이제 취임할 대통령 휘하에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행정부 산하의 업무고 소관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저희 쪽에 향하는 어떤 그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한다는 논리는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한다 하더라도 예, 그런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보다는 네. 제도가 정말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바뀌는가 네. 이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여부 고민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결정되는 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